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반려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 아이의 건강입니다. 반려동물 건강관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화가 업로드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충북대학교에서 두 분의 학생들을 모셨는데요. 네, 저는 충북대학교 약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세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약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해창입니다. 오늘은 요새 반려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외부, 내부 구충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이 구충제와 진드기 예방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3월이 들어서면 낮 온도가 16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심해야 되는데요. 진드기 구제제, 예방약, 그리고 치료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키우는 강아지 똥에서 벌레가 나왔는데 괜찮은 건가요? 강아지가 기생충이 심하게 감염되면 변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입으로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분이 뺏겨서 털의 윤기가 많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설사를 자주 하거나 설이 빠지면서 피부병이 유발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종류로는 회충, 원충, 요충, 그 다음에 현충 등이 있습니다. 구충제 복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좀 복잡하니까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강아지는 먹는 약으로 기준으로 생후 2주부터 시작하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생후 3주부터 시작합니다.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1개월에 한 번씩 복용하고요. 좀 자란 후에는 2, 3개월에 한 번씩 복용을 합니다. 강아지 경우 10kg, 20kg를 기준으로 몸무게에 따라서 복용을 나눌 수 있고요. 고양이 경우는 2.5kg, 7.5kg를 기준으로 복용량을 나눕니다. 그리고 알약 외에도 가루약과 그리고 바르는 구충제가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강아지는 생후 2주부터 복용을 하고 키로 20kg 기준으로 하는 거 맞나요? 네, 그렇죠. 몸무게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고양이는 생후 3주부터 2.5kg, 7.5kg 기준으로 복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10kg 이상의 고양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보통 이런 고양이들을 뚠뚠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네. 용량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살을 빼야겠죠, 사실. 네, 예전에는 사람이 먹는 구충제를 동물에게도 먹었다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사람의 구충제 같은 경우는 40kg에서 80kg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5kg 미만의 소동물한테는 사실 맞는 게 아닙니다. 고양이, 강아지용으로 구충제를 먹이시는 건 맞고요. 종 차이로 인해서 박멸이 안 되는 내부 구충제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약을 구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신장사상충약으로 다 구충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구충제 스펙트럼을 보면 이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사상충 따로, 그다음에 내부 구충제 따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쓰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예전에 제가 여행을 다니다가 진드기가 엄청 붙어있는 강아지를 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제거를 하는 건가요? 외부 기생충은 따뜻한 체온과 그리고 털로 덮여있는 온열동물을 제일 좋아합니다. 기생하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반려동물이 가장 감염이 쉽게 됩니다. 진드기를 발견한 경우에는 손으로 떼지 말고 핀셋을 통해서 진드기 머리 부분을 딱 잡아서 떼는 것이 제일 좋고요. 눈에 안 보이는 녀석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드기 제거용 샴푸나 아니면 스프레이를 통해서 또는 외부 구충제를 통해서 박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이 되면 살인진드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 SFTS 증상이 나타납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고열, 설사, 구토, 식욕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출혈과 사망까지 이르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꼭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가 예전에 동물병원에서 프론트라인이라는 제품을 추천받아서 써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동물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프론트라인이죠. 진드기를 예방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구충 목적으로도 사용합니다. 반려동물의 몸무게에 따라서 용량을 나눠서 쓰는 것이 마찬가지고요. 피프로닐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리지널 약이고 냄새가 가장 안 나기도 하고 효과가 좋습니다. 진드기가 많이 붙은 경우엔 샴푸나 스프레이를 쓰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많이 붙은 경우에 샴푸를 쓰는데요. 그린틱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꼭 희석을 해야 됩니다. 너무 과동도로 되면 애들이 막 기절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무기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꼭 충분히 헹궈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샴푸하듯이 간단하게 그냥 씻겨버리면 애들이 몸속에 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몸에다 이제 진짜 뿌리잖아요. 근데 이게 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을 바르고 나서 강아지들이 무기력해 보이는 경우 있다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게 아세틸콜린 과분국이 돼서 그런 건데 신경성으로 이렇게 가는 장애성이고요.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근데 한 2, 3일 있으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진드기 예방약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르는약의 경우에는 목 뒤 3cm를 털을 가르고 나서 발라주는데요. 1분에서 3분 사이로 똑똑똑 떨어뜨리면서 천천히 도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먹는 약은 3개월에 한 번씩 복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위장장애와 구토도 생길 수 있고 복용 시기를 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추천을 잘 안 드립니다. 목걸이 스타일 약도 있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목에 착용하지만 잘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객검처럼 아이들이 씹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전한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구충제와 진드기 구제제 그리고 예방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학생들 좀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나요? 네, 오늘 동물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학교에서도 동물의약품에 대해서 강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동물약을 다루시는 약사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고 앞으로 동물약국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약사들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후배님들과 함께했던 오늘 이야기 참 유익했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충제 부분 편집점 있어요. 너무 빨랐어. 머리가 팍 날아가는 것 같아요. 답이 없어 막. 빨리 뭐라 했어. 겹치면 안 돼.